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체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상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신인상주의 그리고 후기인상주의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후기인상주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미술학파인 야수주의와 그리고 입체주의 중에서 입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파의 대표화가인 마티스와 그리고 입체주의의 대표화가인 피카소는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이 두 작가가 비슷한 장면을 보고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떤 방향을 추구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수주의 혹은 야수파라고도 하죠. 간단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야수파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고갱, 고흐 등에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색채가 특징이고 평면적이고 장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데포르마시옹이라는 기법을 적용했는데요. 이것은 작가의 감정 표출을 위해 사물의 형태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인 붉은 방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장식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작품인 춤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인체가 사실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데포르마시옹 기법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입체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체주의는 형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폭의 여러 가지 시점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에서부터 유지되어 오던 사실주의적 전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분석적 입체주의와 종합적 입체주의로 2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가로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가 있습니다. 입체주의에 영향을 준 화가는 폴 세잔입니다. 아래 두 그림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세잔의 그림의 특징은 두 가지 이상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입체주의에 영향을 준 원시주의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원시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예술가들이 기존의 미적 개념으로부터 거리가 먼 원시주의적 양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야수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들은 피카소의 청색시대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푸른빛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이 약간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피카소의 청색시대는 친한 친구의 자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색상도 그렇고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피카소의 청색시대 다음에 보이는 피카소의 그림의 변화는 바로 피카소의 장미시대 그림입니다. 아까 봤던 청색시대의 그림과는 달리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게 보이시나요? 이때 피카소는 페르낭드 올리비에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며 그림에 핑크빛이 돌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장미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장미시대의 그림이 피카소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안겨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이 바로 입체주의입니다. 피카소가 아프리카 가면을 보고서 영감을 얻은 후 그린 최초의 입체주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두 여자를 볼게요. 자세히 살펴보면 원시주의에서 아까 봤었던 가면들과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체주의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적 입체주의 시기와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분석적 입체주의는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형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점이 공존합니다. 아래 그림들을 보면 세잔과 피카소 그리고 브라크의 그림이 꽤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적 입체주의는 주로 대상을 분해하고 파편을 재구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풍경화를 그리다가 나중에는 일상생활과 정물 그리고 인물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색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형태를 분석하는데 밝은 색상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다음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가 등장합니다.
콜라주라는 새로운 미술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콜라주는 종이 등등을 화면에 붙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점에서 이것저것 모아놓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는 이후에 추상미술, 그리고 미래파, 그리고 바우하우스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입체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미래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 같나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나요? 미래파는 입체파가 형태의 분석에만 몰입하는 형식주의라고 비판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역동성을 강조하고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기차, 움직이는 동물 등등의 속도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자코모 발라의 줄에 묶인 개의 역동성, 그리고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도시가 일어나다 라는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입체파에서 영향을 받은 추상미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피카소가 황소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피카소가 만든 레디메이드 작품인데요. 이런 단순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몬드리안의 작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몬드리안이 대상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피카소가 대상을 단순화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단순화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받아 추상미술이 등장합니다. 이런 단순화에 또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리고 덜어낼수록 더해진다 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한 현대 디자인 출발 학교입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모더니즘 건축과 미술, 그리고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